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자, 오늘도 영어 문법 시작해 볼 건데요. 영어 문법은 처음에 조금 꼼꼼히 해주시면 정말로 쑥쑥 느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꼼꼼히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석만 하고 넘어가고 그러시면은 이게 절대 늘지 않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I로 시작하는데요. 제가 일단 형식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항상 문장에서 품사, 저희 계속 연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같이 꼭 보라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I는 품사는 명사가 되겠죠. 맨 처음 나온 명사는 문장 성분이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있느니가 없습니다. 한국어에만 있느니가 있어요. 그래서 있느니가 꼭 붙여주셔야 돼요. 보통 I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나와서 주어로 쓰이기 때문에 해석이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어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맨 처음에 나온 명사 혹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로 있느니가 붙여주었습니다. 나는 이란 뜻이고요. give의 과거형이죠. 주었다 라는 동사니까요. 품사 동사는 무조건 서술어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뭐뭐 하다 라는 말로 끝나게 되겠죠. 나는 주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더가 나왔습니다. 어나 더는 혹은 어는 언으로 쓰기도 하죠. 어나 더는 관사라고 했습니다. 팔품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든 얘도 관사로서 뒤에 무조건 명사가 올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애라고 했습니다. 자, 더가 왔으니까 뒤에 명사가 오겠다 하고 뒤에 딱 봤더니 cute가 나왔어요. cute는 뜻이 귀여운 이란 뜻이니까요. 니은으로 끝났죠? 귀여운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그렇다면 더는 뒤에 명사가 온다고 했는데 이 형용사를 지나야 돼요. 명사가 아직 아니니까 형용사 지나서 뒤에 보니까 girl이라는 명사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 더는 girl까지 걸리는 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한 덩어리란 얘기겠죠? 자, 한 덩어리에서는 수식 받는 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명사가 지금 수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합쳐서 얘는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구가 됩니다. 한 가지 덩어리, 명사구로 나왔고요. 그 다음 보니까 펜즈라는 또 명사가 나왔네요. 자, 우리 형식 중에서 혹시 형식 기억 안 나시는 분 있으면 그 메모를 해두셨거나 아니면은 뭐 책이나 보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서술어 뒤에 명사가 나란히 두 개가 왔어요. 명사 나란히 두 개 올 수 있는 형식은 딱 두 개 있습니다. 4형식과 5형식만 이게 가능했죠. 뒤에 서술어 뒤에 명사 두 개 붙는 거는 4형식과 5형식이었습니다. 4형식과 5형식을 구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두 가지가 같냐 혹은 다르냐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으면 5형식이고요. 다르면 4형식입니다. 한번 볼게요. 귀여운 소녀가 펜은 아니죠. 그러면 4형식이 되겠네요. 자, 4형식은 5형식보다 훨씬 해석이 간단합니다. 왜? 첫 번째 명사에는 에게라는 조사 붙여주시고요. 두 번째 명사에는 을을이라는 조사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이 바로 됩니다. 해볼까요? 나는 주었습니다. 귀여운 소녀에게 펜을 주었습니다. 간단하죠? 5형식과 4형식의 차이를 쉽게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개 있는 이 명사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맨 처음 나온 명사 주어 나는이고요. 두 번째 동사 서술어 잘 왔습니다. 자, 더가 있으니까 명사가 올 텐데 cute는 명사가 아니니까 지난다고 했습니다. girl까지 걸리겠네요. 합쳐서 명사 구입니다. 명사 덩어리 한 개 생겼고요. 뒤에 펜즈라는 명사가 또 하나 더 왔습니다. 명사 두 개 연달아 왔으니까 4형식 아니면 5형식이죠. 하지만 다르니까 4형식이라고 했습니다. 뭐뭐에게 뭐뭐를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나는 귀여운 소녀에게 펜을 주었습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조금 긴 문장이지만 저희가 지금 하던 것처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after 나왔어요. 얘가 뜻이 뭐죠? 뭐뭐 후에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after 같은 경우는 전치사도 되고요. 접속사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둘 다 똑같이 after는 후에라는 뜻으로 쓰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치사는 뒤에 항상 제가 이거 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명사 오니까 명사랑 같이 해석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자, 명사 올 거고요. 접속사는 after이 접속사로 쓰이면 뒤에 문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명사 후에 라고 하든지 문장 후에 라고 하든지 뜻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after이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는 품사를 둘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after 뒤에 명사가 왔는지 문장이 왔는지 한번 뒤에 보려고 하니까 맨 처음 더로 시작했어요. 저희 방금 더 봤었죠. 더는 뒤에 명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long 보니까 긴이라는 형용사죠. 그럼 얘도 지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work라는 애밖에 지금 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콤마로서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work는 걷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동사인데 더가 못 받을 텐데요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한 똑같은 이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희는 걷다라는 말과 걷기 혹은 걸음이라는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영어는 똑같이 walk라는 단어를 가지고 걷다도 되고요. 걷기, 걸음이라는 뜻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단어만 보고도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알 수 있지만 영어는 자리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자리, 위치가 영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가 무조건 명사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걷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걷기 혹은 걸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동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더라는 힌트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더부터 명사까지가 한 덩어리로 수식받는 애는 work 명사였어요. 그러면 명사구가 되겠네요. 자, after 뒤에 명사구 딸랑 하나 있고 끝났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 아니겠죠?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치사 명사는 같이 묶어버리라고 했어요. 이 문장의 문장 성분으로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해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묶어버리고 나니까 얘는 아직 문장이 시작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얘는 중요한 역할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도 해석은 해봐야겠죠? 긴 걸음 후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위라는 건 맨 처음 나온 명사가 되겠네요. 그럼 그쵸? 앞에 명사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명사는 얘 전치사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묶여 있으니까요. 그러면 맨 처음 나온 명사는 위가 됩니다. 그럼 맨 처음 나온 명사 위가 주어가 되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become도 사실 굉장히 좋고 쉬운 동사예요. 왜냐? 얘는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죠.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고 얘는 항상 이형식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쉬워요. become은 항상 이형식이기 때문에 자, 그 말은 얘가 저절로 보어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보어, 그쵸? 자, 근데 tired 있는데 저희 피곤한 이란 뜻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얘는 사실 tire이라는 동사부터 시작합니다. tire이란 뜻은 피곤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요. 내가 이 팬더를 피곤하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피곤한 건가요? 팬더가 피곤한 건가요? 그쵸. 내가 피곤하게 했으니까 팬더가 피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다라는 뜻으로 쓰려면 tire이라는 걸 당해야 돼요.
수동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자, tired 같이 이렇게 감정 동사들은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수동이 되어야지 내가 그 감정을 가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tired가 피곤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요 단어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피곤한 이렇게 해석을 바로 하셔도 좋지만 어쨌든 요 동사가 PP형으로 과거 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요것이 피곤한이란 뜻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 실력이 쑥쑥 잘 늘어납니다. 자, 과거 분사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분사라는 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지금 피곤한이라는 말만 봐도 형용사죠. 그러면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죠.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어는 명사만 가능하지만 보어는 명사, 형용사가 둘 다 가능해요. 그러면 요거 잘 왔네요. 그쵸? become은 보어를 받아야 하는 동사인데 형용사 보어로서 tired가 잘 왔어요. 그럼 해석은 우리는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tired를 마치 피곤하게 라는 부사로 해석을 했어요. 자, 피곤하는 형용사지만 피곤하게 라는 한국어는 부사예요. 피곤하게. 부사거든요. 하지만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용사 자리다. 형용사를 써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 습관 차이 때문에 이런 게 헷갈리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이 자리는 보어기 때문에 부사는 절대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after 뭐뭐 후에 라는 뜻으로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지금은 더로 시작하는 work까지의 명사 구가 왔기 때문에 전치사로서 괄호 칠 수가 있었습니다. 긴 걸음 후에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어, 우리는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피곤한 것, 지금 같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이형식, 보어 잘 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또 열심히 마지막까지 집중력 있게 공부해 볼게요. 자, 요거 writing이라는 거 단어 write에서 왔어요. write 뜻은 쓰다 라는 동사죠. 자, ing나 뭐 pp ed 붙이는 것들은 전부 동사만 가능합니다. 자, 동사에다가 지금 ing를 붙였어요. 동사에 ing를 붙이면 경우의 수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동명사, 두 번째 현재 분사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개 아주 간단합니다. 자, 둘 다 지금 제가 ing 붙는 건 동사에만 붙일 수 있다고 했거든요.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애고요. 현재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애입니다. 왜일까요? 자, 명사만 쓰이는 저희 자리가 있죠. 예를 들어 주어, 목적어, 보어, 심지어 전치사 뒤 요거 딱 네 가지 자리밖에 없습니다. 자, 형용사 역할 두 가지 있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혹은 보어 역할을 하거나 이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동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희 원래 있는 요 동사, 원래 write라는 동사는 서술어 자리에 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write 쓰다 라는 뜻으로 주어도 쓰고 싶고 목적어도 쓰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품사를 바꿔줘야겠죠. 쓰다 라는 말을 쓰는 것 혹은 쓰기라는 말로 바꿔서 주어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명사든 현재 분사든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에 불과해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write라는 애가 ing를 붙여서 지금 맨 앞자리에 왔는데요. write는 원래 동사였어요. 그쵸? 근데 얘가 동사일 때 나는 목적어를 가질 거야 해서 목적어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포엠 같은 경우는 목적어예요. 명사, 시라는 뜻이죠. 시라는 뜻으로 명사예요. 명사. 자, 원래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한 개 와야 됩니다. 자, 근데 write라는 애가 나 지금 비록 명사로 바뀌었지만 나는 원래 동사일 때부터 목적어를 달고 왔어야 돼. 그러니 난 목적어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해서 포엠을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동명사 말고 현재 분사로서 이렇게 포엠을 수식하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돼요.
A writing poem. 자, 어가 더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writing이 이렇게 꾸며주는데 사실 요거는 의미상도 조금 이상해요. 자, write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약에 형용사인 현재 분사를 만들었다면 얘는 뜻이 쓰다에서 는자 붙여가지고 형용사 쓰는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수식 당하는 얘가 시예요. 시가 스스로 쓸 수 없죠. 그래서 쓰는 시라는 의미도 잘못됐을 뿐더러 지금 어라는 요 위치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동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문장의 주어는 얘인데요. 얘가 포엠을 달고 왔어요. 그래서 요 한 덩어리 요 자체가 지금 자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명사 구이자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 구인 건 얘가 당연히 동명사이기 때문이겠죠. 자, 어쨌든 여기 얘가 제가 write의 목적어라고 했어요. 안에 비록 숨겨져 있는 목적어지만 어쨌든 목적어이기 때문에 을을 붙여주셔야 매끄럽게 해석됩니다. 시를 쓰는 것 이렇게 하면 명사구 맞죠? 시를 쓰는 것 요 전체 덩어리는 명사니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고요. is 비동사입니다. 동사니까 서술어 되겠습니다. 자, 뒤에 hard 나왔어요. 얘가 뜻이 뭐죠? 어려운, 딱딱한, 단단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hard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게 원래 우리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되죠. 자, 그런데 hard에다가 ly 붙여서 hardly가 되면요. 얘가 뜻이 조금 이상해요. 거의 뭐뭐 않는, 마치 not처럼 쓰입니다. 거의 not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어렵게 라고 부사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는 hard가 어려운이란 형용사도 되고요. 어렵게 라는 부사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문장에서 형용사로 쓰였으면 어려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부사로 쓰였으면 어렵게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우리 아까 봤었던 work가 명사이자 동사로 쓰이는 것처럼 hard도 형용사이자 부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역할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까다롭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 i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형식도 쓸 수 있고 이형식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두 개 뜻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선 이형식으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시를 쓰는 게 곧 어렵다. 지금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hard가. 자, 그러면 얘가 문장 성분이 뭐죠? 그쵸, 보어라는 얘기예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보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어는 부사 올 수 있나요? 부사 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를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a poem이라는 거 writing의 목적어로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을을 붙여주시는데 다만 한 덩어리 여기 전체가 한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시를 쓰는 것, 얘가 writing이 지금 주어가 되는 거예요. 시를 쓰는 것은 이 전체 주어에 은는이가 붙여주시고요. 이다, 뭐뭐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비동사인데 지금 이 형식에 쓰였기 때문이에요. hard가 얘를 보충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인 거죠. 그러면 hard, 보어로서 얘는 형용사 어려운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시를 쓰는 것은 어렵다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꼼꼼히 해석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품사와 문장 성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해가 되신다면 충분히 쉽게 문법을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만약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형식 같은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